자, 뭐 설명드렸던 걸 간단하게 제가 여기 정리했습니다. 자, 만일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없다면, 컨트리 2의 기술 수준이 컨트리 1과 같다고 한다면, 기술 진보율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국가의 기술 수준이 동일한 상황에서 컨트리 2의 카피 코스트는 컨트리 I의 인벤션 코스트와 같아져야 돼요. 그렇다면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뮤 C 대신에 뮤 I를 이렇게 대입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이 돼요. 언제? 예, 이런 상황에서요. 반드시 두 국가의 기술 수준이 같을 때의 컨트리 2에서 나타나는 기술 진보율입니다. 자,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겜마 1은 겜마 2보다 커요. 다시 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컨트리 1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R&D 부문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겜마 2가 겜마 1보다 작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이고요. 동일하죠. 그 다음에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겜마 1 곱하기 레이버 폴 사이즈 나누기 인벤션 코스트예요. 자, 보시면 분모는 뮤 i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예,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지만 겜마 2보다 겜마 1이 더 크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기 때문에 두 국가의 기술 수준이 같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이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이 그림에서 앞 페이지로 돌아와서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게 바로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이고요. 6%,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은 두 국가의 테크놀로지 수준이 같다면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보다 더 낮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컨트리 2에서 더 적은 인력을 R&D 부분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의 기술 수준이 동일하다면 이거 우리말로 되어 있네요. 저도 당황했습니다. 두 나라의 기술 수준이 동일하다면 컨트리 1이 컨트리 2보다 더 빨리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이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보다 더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또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만일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무한히 크다면 컨트리 2의 기술 수준이 현저히 낮고 컨트리 1의 기술 수준이 현저히 높다면 그래서 이 비율이 무한대로 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카피 코스트는 제로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냥 뭐 갖다 쓰면 됩니다. 컨트리 1의 테크놀로지가 워낙 많으니까요. 기술 격차가 너무 크면 그냥 갖다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카피 코스트는 제로로 가고요. 컨트리 2에서 카피 코스트가 제로로 가면 기술 진보율 G2는 자, 여기에서 MUC가 제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은 무한대로 갑니다. 자, 하지만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잖아요. 우리 앞에 그림에서 6%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국가의 기술 격차가 무한히 크다면 그러면 어떤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더 높아야 하냐면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이 더 높아야 돼요. 그래서 컨트리 2의 기술 수준이 현저히 떨어져서 컨트리 1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컨트리 2가 컨트리 1보다 빠르게 성장합니다. 다시 한번 두 페이지 앞으로 돌아가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그림엔 다 그리지 못했는데요. 두 국가의 기술의 비율이 8 정도가 될 때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은 12%였습니다. 당연히 컨트리 1보다 높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간다면 컨트리 2의 기술 진보율이 이것도 무한대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을 하나로 우리가 합쳐서 볼 수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컨트리 1의 기술 진보율이고요. 뭐 결국 우리가 기술 진보율이라고 하는 것이 1인당 GDP의 증가율과 같잖아요. 우리가 Y1이든 Y2든 이제 A1의 1 마이너스 겜마의 1이라고 표시하고요. 컨트리 1은 컨트리 2는 이제 A2의
1 마이너스 겜마의 2라고 썼기 때문에 결국은 y1의 증가율은 a1의 증가율과 같고 y2의 증가율은 a2의 증가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진보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인당 GDP 증가율이 되고요. 우리는 그냥 편의상 기술 진보율, 1인당 GDP의 증가율, 경제 성장률 이 세 가지를 똑같은 의미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이 세 가지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는 다르죠. 기술 진보율이 어떻게 1인당 GDP 증가율이 되겠어요?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율도 있고 노동 투입량의 증가율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한 요소의 증가율들이 다양한 요인의 증가율들이 1인당 GDP 증가율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1인당 GDP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것을 1인당 GDP가 아니라 그냥 경제 전체의 GDP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때에 따라서 GDP 증가율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때에 따라서 1인당 GDP의 증가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컨텍스트에서는 이걸 다 같게 볼 수 있겠죠. 네. 여하튼 그 세로축의 변수 이름은 성장률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니까요. 기술 진보율이 바로 1인당 GDP의 증가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짙은 파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컨트리 1 6%로 일정했고요. 우리가 이러한 값들을 이용했을 때 그 다음에 컨트리 2의 경우는 두 국가의 기술 수준이 동일하다면 경제 성장률은 컨트리 1보다 낮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 격차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컨트리 1의 성장률은 일정한 값을 갖고 또 하나는 컨트리 2의 경제 성장률, 기술 진보율은 1일 때 이거보다 낮고요.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반드시 한 점에서 최소한 한 점에서 만나야겠죠.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곡선이 뭐 이렇게 생겼으면 여러 번 만나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최소한 한 번 만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의 모형의 설정에 따르면 이제 딱 한 번 만나야 합니다. 딱 한 번 만나죠, 여기서. 그래서 사실 직선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냥 두 곡선이라고 할게요. 두 곡선이 이제 한 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과 무한대 사이에서 이 두 성장률 곡선은 한 번 만나고요. 그때 바로 성장률이 같아지겠죠. 이 점에서 두 국가의 기술 진보율이 같아집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점에서 컨트리 1은 항상 6%로 성장하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속도가 6%고요. 항상 컨트리 1은 이제 컨트리 2는 이 점에서 컨트리 1과 같은 6%가 되겠죠. 이 점에서 만나니까요. 자, 이 점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조금 전에 보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서요. 제가 비교적 좀 천천히 설명을 하고 관련돼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동영상 강의를 이제 시청하지 않는, 보지 않는 학생들이 좀 많이 는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잠깐 조금 전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코로나 끝난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이 이제 설해마을 쪽에 있는데 주변에 이제 식당들이 많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운 모습으로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것 같은 그런 잠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기말 시험을 오프라인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도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과제를 통해서 이런 평가를 해야 되니까 가급적 동영상을 보지 않으면 과제를 풀기 어렵게 만들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